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달려본 분들은 생각보다 다리 근육이 많이 붙고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뿐 아니라 코어까지 좋아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를 모르고 달리기를 단순히 살 빼는 운동으로만 보면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꾸준히 달리면서 느낀 변화와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달리기가 왜 더 중요해지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 해외 니클라스 로스너 채널의 러닝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바꾸는가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달리기의 진짜 효과는 체중계보다 일상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차고 오래 걸어도 다리가 덜 무겁고 하루 끝에 몸이 완전히 방전되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 변화가 숫자로 보는 기록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어요.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살 빼는 운동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살이 몇 킬로 빠졌냐가 아니라 내 몸이 하루를 버틸 힘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나이 들었는데 달리면 관절만 더 다른 거 아닌가요? 무리해서 갑자기 많이 뛰면 당연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강도로 천천히 늘려가는 달리기는 몸을 망가뜨리는 운동이 아니라 몸이 적응하도록 자극하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은 자극을 받으면 변합니다. 너무 큰 자극은 부상이 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은 적응이 됩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5km, 10km를 목표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걷기와 달리기를 섞어서 시작해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의외로 머리입니다. 달리고 나면 기분이 조금 가벼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답답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스트레스가 한 칸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달리기를 하면 뇌에서 기분과 관련된 여러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줄고 활력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오래 달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분 정도 가볍게 달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컨디션이 처지고 머리가 복잡한 날에는 그냥 20분만 나가서 천천히 달립니다. 신기하게도 달리기 전에는 미뤄두고 싶었던 일들이 뛰고 나면 조금은 해볼만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심장과 혈관입니다. 달리기는 심장을 강하게 쓰는 운동입니다. 꾸준히 달리면 심장이 한 번 뛸 때 더 많은 혈액을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심장이 예전보다 덜 바쁘게 움직여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달리는 사람들은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가만히 있을 때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지를 말합니다. 심장이 효율적으로 일하면 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 덜 뛰어도 됩니다. 이 변화는 일상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어느 순간 덜 힘들어집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조금 빨리 걸어도 심장이 덜 급해집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하루의 피로감이 꽤 달라집니다. 혈관도 함께 좋아집니다. 달리기를 하면 혈관이 더 유연하게 반응하고 혈액이 몸 구석구석 흐르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근육에 산소를 보내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심폐기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심장과 폐를 쓰는 운동을 놓치면 일상 체력은 쉽게 떨어집니다. 달리기는 이 부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근육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놀라는 지점인데요. 달리기를 하면 다리가 마르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꾸준히 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가 더 단단해지고 몸통을 세워서 버티는 코어 힘도 좋아집니다. 물론 보디빌딩처럼 근육을 크게 키우는 방식은 아니에요. 달리기에서 생기는 근육은 오래 버티는 쪽에 가깝습니다. 처음에 3km만 뛰어도 힘들던 사람이 몇 달 뒤에는 5km를 훨씬 편하게 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 안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기관도 늘어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에너지 공장입니다. 이 에너지 공장이 많아질수록 같은 속도로 달려도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단순히 러닝 기록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걷는 것도 편해지고 오래 서 있어도 덜 지치고 몸을 움직이는 일 자체가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서 오래 못하겠어요. 체력이 없는 사람은 달리기랑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 초보 러너가 힘든 이유는 체력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너무 빠르게 시작해서 힘든 겁니다. 처음부터 숨이 너무 차게 뛰면 몸은 달리기를 운동이 아니라 위기 상황처럼 받아들입니다. 대안은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정말 느리게 뛰어도 돼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숨은 차지만 무너지지는 않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분 뛰고 2분 걸어도 되고 30초 뛰고 1분 걸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달리기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힘줄과 관절 주변 조직입니다. 힘줄은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달릴 때 충격을 받고 그 에너지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돌려줍니다. 꾸준히 달리면 아킬레스건 같은 힘줄이 더 탄력 있게 적응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러너들은 힘을 많이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단 이 변화는 근육보다 느립니다. 심장은 비교적 빨리 좋아지는 것 같은데 힘줄과 관절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보일수록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매일 뛰거나
하다가 갑자기 거리를 늘리면 부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달리기를 오래 이어가려면 의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충격을 버틸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보 때는 자세도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근육과 힘줄도 적응 중이라서 발에 들어오는 작은 불편함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 런닝화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내가 달리기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첫 번째 환경이 됩니다. 물론 좋은 신발 하나로 부상이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발과 뛰는 방식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시작하면 원래는 천천히 적응하면 될 문제도 발바닥 통증이나 무릎 부담 때문에 더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일수록 비싼 신발보다 나한테 맞는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쿠션이 필요한지, 안정성이 필요한지, 내가 주로 어디서 뛰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제가 따로 런닝화 추천 영상에 정리해뒀습니다. 오늘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 달리기를 오래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핵심으로 돌아오면 몸은 시간을 주면 적응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리해서 많이 뛰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속도와 내 발에 맞는 신발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나이 들수록 훨씬 중요합니다. 제 주변의 초보 러너분들에게 늘 천천히 늘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잘 뛰었다고 내일 바로 2배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기는 한 번 세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오래 이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뇌 건강입니다. 달리기는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고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물질의 분비도 촉진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체력만큼 중요한 것이 뇌의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하고 나면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앉아서 고민할 때는 복잡하던 문제가 천천히 뛰고 돌아오면 조금 단순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달리기는 몸을 움직이는 일이지만 동시에 머리를 환기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얼마나 달려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분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20분 정도의 가벼운 러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릎 통증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오래 운동을 쉬었다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장 좋은 시작은 오늘 10분이라도 밖에 나가보는 것입니다. 천천히 걷다가 30초만 가볍게 뛰어도 됩니다. 숨이 너무 차면 다시 걸으면 되고요. 그렇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가 기록보다 생활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이 덜 부담스럽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달리기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